여러분, 횡단보도 앞에 섰는데 신호등이 아직 빨간불입니다. 급한 마음에 그냥 건너버린 경험 있으신가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어쩌면 조금은 사소한 무단횡단이죠. 그런데 그 순간 횡단보도 옆 대형 전광판에 갑자기 내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뜹니다. 내 이름, 그리고 신분증 번호의 일부와 함께 말이죠. 사람들은 지나가며 내 얼굴을 쳐다보고 수근거립니다. 이건 넷플릭스 드라마 블랙미러의 한 장면이 아닙니다. 지금 중국의 일부 도시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바로 중국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소셜 크레딧 시스템, 우리말로 사회 신용 시스템의 단면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 나오는 빅 브라더가 떠오르실 겁니다. 모든 시민이 끊임없이 감시당하고 개인의 행동과 생각까지 국가의 통제 아래 놓이는 사회 말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는 단순히 중국은 감시 국가다라는 뻔한 결론을 넘어 어쩌면 다른 사회에도 찾아올지 모를 디스토피아적 미래의 한 장면을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먼저 중국은 왜 전 국민을 점수화하겠다는 발상을 하게 됐을까요? 1990년대와 2000년대 중국은 경이로울 정도로 경제가 급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급격한 성장 뒤에는 신뢰의 붕괴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사기, 위조, 기만이 판쳤습니다. 가짜 분유 파동으로 아이들이 죽고 짝퉁약이 판을 치고 기업들은 빌린 돈을 갚지 않고 도망가기 일쑤였죠. 사람들은 서로를 믿지 못했습니다. 시장 경제는 돌아가는데 이를 뒷받침할 도덕적, 법적 신뢰 시스템인 신용이 바닥이었던 겁니다. 모든 것은 2002년 장점인 주석의 한 발상에서 시작됐습니다. 미국의 신용평가 시스템인 파이코 스코어처럼 개인의 신용을 점수화해 경제적 거래의 신뢰를 높이자는 것이었죠. 그런데 중국 공산당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돈 잘 갚는 것만 신용인가? 법을 잘 지키고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것도 신용 아닌가라는 논리를 펴기 시작한 거죠. 이 논리는 곧 사회 전체를 점수로 평가하는 발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2014년 중국 국무원은 사회신용 시스템 건설 계획 요강이라는 문서를 발표합니다. 신뢰를 지키는 자에게는 혜택을 주고 신뢰를 깬 자에게는 제재를 가한다. 이것이 바로 소셜 크레딧의 핵심 슬로건입니다. 그러나 흔히 알려진 것과 달리 중국에는 전 국민을 하나의 숫자로 평가하는 국가 차원의 국민점수제는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시스템은 개인에게 점수를 매기기보단 법규 위반자를 가려내는 블랙리스트 방식에 가깝습니다. 법원 판결을 따르지 않거나 세금을 체납하거나 사기를 친 사람들의 명단을 만들어 공유하는 것이죠. 우리가 언론에서 접한 점수제 사례들은 대부분 민간 신용 서비스이거나 일부 지방 정부가 제한적으로 시행한 실험 모델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점수제를 운영하는 곳은 어떤 모습일까요? 학계에서 메리타운이라는 가명으로 연구된 중국 동북부의 한 도시 사례를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인구 100만 명의 이 도시는 2019년부터 모든 성인에게 1000점의 기본 점수를 부여했습니다. 등급은 AAA부터 D까지 8단계로 나뉩니다. 점수를 매기는 규칙은 무려 389가지나 됩니다. 점수를 얻는 방법은 124가지, 잃는 방법은 265가지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헌혈을 하거나 자원봉사를 하면 점수가 올라갑니다. 반대로 무단횡단을 하거나 쓰레기 분리수거를 안 하면 점수가 깎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평가 기준이 모호한 항목들도 숨어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에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행위는 감점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 유언비어인지 아닌지는 누가 판단할까요? 네, 바로 정부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점수의 거래 방식입니다. 이 도시 규칙에 따르면 가족을 학대하는 행위는 감점 50점입니다. 반대로 300시간의 자원봉사를 하면 50점을 얻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수학적으로 보면 가족을 학대하고 나서 자원봉사 300시간을 하면 그 잘못이 상쇄된다는 기이한 논리가 성립됩니다. 법적인 처벌과는 별개로 도덕적 행위가 점수라는 숫자로 치환되어 거래 가능한 대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 도시에서 트리플 A 등급을 받으면 난방비 할인을 받고 은행 대출이 쉬워집니다. 반면 D등급이 되면 중점 감시 대상이 되어 경찰의 주기적인 방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도시의 점수제보다 더 강력하고 실질적인 공포는 바로 국가 차원에서 운영되는 블랙리스트입니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채무를 갚을 능력이 있는데도 갚지 않는 사람들을 신용을 잃은 사람으로 규정하고 명단을 공개합니다. 중국에서는 이들을 라오라이라고 부릅니다. 이 블랙리스트에 오르면 일상생활이 마비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제재가 바로 이동의 제한입니다. 비행기표를 살 수 없고 고속열차도 탈 수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블랙리스트에 오른 사람은 고급 호텔에 묵을 수도 없고 자녀를 비싼 사립학교에 보낼 수도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지방법원은 통신사와 협력해서 블랙리스트에 오른 사람에게 전화를 걸면 전화하신 분은 법원이 지정한 신용불량자입니다. 라는 멘트가 나오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사회적 망신 주기, 즉 수치심을 통제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중국인들은 이 시스템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은 이를 억압이라기보다 사회 질서와 안전회복을 위한 장치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러 조사와 연구에 따르면 상당수의 중국 시민들은 소셜 크레딧 시스템에 대체로 긍정적이거나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난 수십 년간의 무질서와 사기, 불신에 지쳐 있었고 강력한 규칙과 신뢰 구조를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거대한 시스템을 가능하게 한 것은 최첨단 기술입니다. 중국의 안면 인식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베이징, 상하이 같은 대도시에는 수백만 대의 CCTV가 깔려 있습니다. 스카이넷이라 불리는 이 감시망은 군중 속에서 몇 초 만에 용의자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마스크를 써도 걸음걸이만으로도 사람을 식별하는 기술까지 도입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이 소셜 크레딧과 결합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하철에서 큰 소리로 음악을 틀거나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면 그 순간 카메라가 신원 확인을 하고 기록을 남깁니다.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굳이 의식하지 않아도 시스템은 항상 작동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중국의 통제는 개인의 행동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같은 논리는 이제 기업을 향해 확장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특히 공을 들이고 있는 분야가 바로 기업 소셜 크레딧 시스템입니다. 중국에서 활동하는 기업이라면 국적을 불문하고 정부가 구축한 방대한 기업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대상이 됩니다. 세금, 환경, 품질, 노동 규제 등 각종 행정 데이터가 통합되며 기업의 운영 전반은 상시적인 관리와 평가의 대상이 됩니다. 이 시스템의 무서운 점은 알고리즘에 의한 자동화된 처벌입니다. 예전에는 규정을 어기면 담당 공무원에게 사정하거나 뇌물을 써서 해결할 여지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데이터가 중앙 서버로 전송되고 점수가 깎이면 자동으로 대출이 막히거나 정부 입찰 자격이 박탈됩니다. 더욱이 이 시스템은 외국 기업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만약 어떤 글로벌 기업이 중국의 정치적 입장, 예를 들어 대만 문제나 홍콩 문제에 대해 중국 정부의 심기를 거스르는 발언을 했다면 이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블랙리스트에 오를 수 있습니다. 블랙리스트에 오르면 중국 시장에서의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해지죠. 중국은 이를 통해 국경 안의 모든 비즈니스를 당의 통제하에 두려는 거대한 디지털 시스템을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의 소셜 크레딧 시스템은 단순한 감시 제도로만 보기에는 훨씬 더 복잡하고 입체적인 통제 설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너진 사회적 신뢰를 기술과 데이터로 재건하려는 거대한 사회공학 실험입니다. 그리고 많은 중국인들은 편리함과 안전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도덕을 점수화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국가가 개인의 행동을 판단하고 통제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메리타운 사례처럼 정부의 문제를 제기하는 행위조차 감점 대상이 되는 사회에서는 사람들은 점점 스스로를 검열하게 됩니다. 질문하지 않고 시키는 대로 하고 시스템이 좋아하는 행동만 골라서 하는
즉 길들여진 시민들이 양산될 위험이 큽니다. 빅데이터와 AI가 일상이 된 시대, 중국의 소셜 크레딧은 더 이상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플랫폼의 별점과 알고리즘이라는 보이지 않는 평가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수의 기업이나 국가가 데이터를 독점하고 개인의 도덕성까지 수치로 서열화하는 세상. 질서와 안전 그리고 편리함이라는 명분 아래 우리가 포기한 프라이버시가 언젠가 우리를 평가하는 거대한 숫자의 감옥으로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소셜 크레딧 시스템의 미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편에서 더 깊이 있는 내용으로 글로벌 지식 탐구를 이어가겠습니다.